안녕하세요. 클래식카를 사랑하는 남자 클카남입니다. 1953년형 이 캐딜락에 쓰인 이 제너레이터라는 부품을 재생하는 리빌드하는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기계적인 부품을 재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공개하는 그런 비디오라고 생각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자, 오늘 클카남과 함께 이 제너레이터 리빌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너레이터라는 부품은 60년대 중반 이전의 자동차에 자주 쓰였던 발전기의 방식 중 하나인데요. 지금 이 대시보드에 보시다시피 이 제너레이터 라이트가 켜져 있는데 이것은 충전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을 뜻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그 RPM이 올라갔을 때 이 제너레이터 불이 꺼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켜져 있어서 이 볼티지를 검사해 보니까 이 제너레이터 불량으로 의심이 되어서 리빌드 해주기로 했습니다. 이 자동차에 쓰이는 제너레이터는 이 GM 산하의 부품 회사인 델코램이라는 곳에서 만든 제너레이터인데요. 50년대와 60년대 중반까지 12V용으로 쓰였던 대중적인 모델입니다.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모습이어서 세척을 열심히 해주었는데요. 대부분의 클래식 차들이 그렇듯이 이 첫 번째 이 복원이 안 된 차들은 많은 세척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클래식 차를 정비하면서 요즘 차와 다른 점은 여러 부품들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인데요. 이 부품의 구조나 조립된 순서가 상당히 단순하게 되어 있고 소모품 위주의 부품들이 쉽게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제너레이터라는 이 물건은 일반적인 모터와 모든 구조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전류 흐름이 반대로 될 뿐이지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. 뒤쪽 플레이트를 이제 탈거를 한 후에 이 앞쪽을 빼내고 있는데요. 이 안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와 똑같이 생겼습니다. 이 제너레이터는 이제 브러쉬라고 불리우는 이 모터의 축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속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이 모터의 축 안에는 이 베어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아까 조금 전에 이 클래식카 부품들이 이 서비스나 이 수리가 제가 쉽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이렇게 오래되었고 이 많은 부품들의 컨디션이 또 산화가 되거나 이런 먼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청소를 해주고 세척을 해주고 그리고 모든 부품의 컨디션을 확인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리빌드 작업은 코어 부품은 바꾸어 주지 못하고 대략 80% 정도 재생을 해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먼저 이 제너레이터 바디의 이 페인트를 벗겨내주기 시작했습니다. 샌드블라스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이 케미컬을 사용해서 이 페인트를 벗겨주고 이 나머지는 사포질로 마무리해 주었는데요. 특히 이런 네임태그 같은 경우에는 탈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마스킹 작업으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. 페인트는 이 오리지널과 같은 이 반광 검정을 사용하여 주었는데요. 특히 이런 자동차에 쓰이는 부품들 중에는 이런 바디 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프라이머가 없이 바로 쇠에 이 페인트가 뿌려진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앞쪽 와인딩의 이 축에 연결된 베어링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있는데요.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앞쪽의 이 풀리 부품을 탈거를 해준 후에 이 축과 이 베어링을 분리할 텐데요.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된 기계이다 보니까 이런 탈거나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. 자, 이제 이 베어링 플레이트를 탈거한 모습인데요. 이 베어링은 요즘에 쓰이는 베어링과 비슷한 베어링이지만은 외부의 오일 주입구를 통해서
오일이 베어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. 교체할 베어링은 요즘에 나오는 베어링으로 이미 그 안에 이 그리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조금 다른 스타일의 베어링을 사용할 것입니다. 교체할 베어링은 실드 베어링이라고 불리우는 이 베어링 안에 그리스가 이미 패킹이 되어 있는 베어링을 사용해 주었습니다. 베어링과 이 하우징의 오차가 조금 있어서 잘 맞지 않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프레스를 사용해서 힘으로 넣어줄 수도 있지만은 이런 토치 등을 사용해서 열을 가하면은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조금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손쉽게 베어링을 넣어서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. 어렵지 않게 아주 손쉽게 들어갔죠. 캐스팅된 부분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 줄을 사용해서 말끔하게 갈아 주었습니다. 특히 이 알루미늄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적으로 이 산화가 좀 빨리 진행되거나 특히 이런 얼룩이 묻으면은 잘 없어지지 않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 캔을 사용해서 도장을 해주었습니다. 자, 이 부품은 이 제너레이터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와인딩 부분인데요. 이 부품 중에서 이 브러쉬가 닿는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여 준 후 이 각 샤프트들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었습니다. 와인딩의 이 바디가 되는 부분을 이 아마추어라고 그러는데요. 이 부분에 이제 부식이 되거나 이런 녹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이 전기 코일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포 등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연마를 해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연마가 된 이 쇠 표면에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라카 도료를 살짝 도포하여 주었습니다. 베어링 어셈블리와 이 아마추어 축을 연결시켜 준 후 이 제너레이터의 바디에 다시 넣어 주는데요. 이 뒤쪽의 이 축이 닿는 부분에 그리스를 충분히 도포해 준 후 이 뒤쪽 플레이트를 닫아서 마무리 시켜 줍니다. 자, 이제 모든 부품의 조립이 끝난 후 테스트를 해볼 것인데요. 이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이 모터와 이 반대되는 경우로 작동되는 케이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경우도 모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테스트 결과 모두 문제없이 잘 작동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요. 자동차에 이제 장착을 하는 일만 남았는데 클래식카에 쓰인 부품들이 대부분 리컨디션이 필요하거나 이런 리빌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는 클카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.